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비교적 좀 최근에 들어온 문제예요. 그래서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가 무엇일까요? 예금을 받고,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걸 이제 특히 이제 은행에서는 수신, 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출, 여신, 줄려 믿을 신이죠. 믿으니까 대출해 주겠죠. 믿으니까 예금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행이 자금의 중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환 역할이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내국환이라고 하고요. 해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외국환이라고 그래요. 즉,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겠죠. 신용카드는 겸용 업무라고 합니다. 겸용 업무. 포인트를 한번 좀 찾아봐요.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은행 업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유한 업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환, 국내는 내국환, 해외랑 이어지면 외국환이 되는 거고요. 부소업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세금을 내죠. 요즘은 은행 가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절차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결국은 은행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세금 받고 뭐 벌금을 내기도 하죠. 은행 가가지고 고지서를 내고 은행에서 뭐 상품권도 팔고 축구표도 팔고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보니까 축구표도 팔고 그랬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인 업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은 예대 마진 요거 갖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갖고는 이제 돈 벌기 힘드니까 자꾸 이제 겸용 다른 업무를 함께 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게 보험, 방카슈랑스라고 하지요. 신용카드 혹은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겸용 업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은행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더 중요하고 관심이 많아지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금융기관인데 신용협동기구 즉 은행이 아닌 거죠, 은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역농협 수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협 중앙에는 은행인 거고 지구 단위 농협들이 있죠. 각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면 그 해당 농민들이 회원이 되는 그런 농협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호금융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농협을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중은행인지 혹은 뭐 지역 단위 농협인지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함께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구분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 안에는 두 개가 있구나. 시중은행이 있는 거고, 그렇죠? 상호금융이 있다. 수협 마찬가지로 요까지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펀드에 관한 문제. 자, 펀드라는 걸 볼 때 투자집합기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펀드의 법적 용칭입니다. 이때 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에서 펀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투자집합기구라고 부른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펀드라고 하건 투자집합기구라고 하건 둘 다 똑같은 말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이 헷갈리실 필요는 없다. 이 펀드의 종류 중에서 비율 제한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비율 제한이 있죠. 펀드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투자하는 대상의 자산을 50%를 넘어서 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비율에 제한이 없는 펀드가 있죠. 그게 바로 혼합자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혼합자산 펀드 나왔으니까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가보죠. 자,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증권 펀드예요. 증권이라는 게 뭐죠? 6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과 채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펀드들의 대부분이 알고 보면 주식형 아니면 채권형의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펀드가 증권 펀드에 해당할 텐데요. 50%를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권이 주식을 60% 이상 하게 되면 주식형이라고 하고요. 주식이 하나도 없이 채권만 들어가면 채권형. 채권형에는 다시 한번요. 주식이 0%입니다.
주식 투자가 없어요. 주식이 좀이라도 들어가면 혼합형이에요. 주식이 60% 이상이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혼합형으로 증권 펀드로 구별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펀드예요.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펀드죠. 자,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부동산 실물뿐만 아니라 뭐까지?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동산 일만 하는 거지. 일정 기간만 존재하고 어떤 부동산 개발 목적이 끝나면 이제 그 청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부동산 개발 목적 법인이 만든 주식이나 채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형태로 보면 증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부동산이죠. 자, 이런 것들도 뭐다?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실물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 특별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자산은 뭐가 특별할까요?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뭐지요? 증권 및 부동산이 아닌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특별자산이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커머더티 같은 거, 금이나 원유 이런 거 투자하는 것도 다 특별자산이고요. 실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특별자산 펀드가 바로 선박 펀드가 되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선박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펀드들이 특별자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자산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투자 비율에 제한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죠. 비율 제한이 다 50%가 초과인데 초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권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특별자산도 할 수 있는 거죠. 혼합자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MMF라고 하죠. MMF.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인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기로 운용하는 그 증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바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MMF가 되겠습니다.